동그라미 이대흠.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낳은가가 된다. 간가, 나은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음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발에 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에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순 살아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여러분, 앞서 OT 영상에서도 인사드렸었는데요. 여러분과 1학년 국어 수업을 하게 될 김성근입니다. 선생님하고는 국어교과서 3단원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단원은 우리말 문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법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앞서 영상으로 본 시의 이응 있죠? 그것처럼 우리말 말소리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흥미롭게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음운과 발음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우리 문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강아지를 좋아한다,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라는 하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 강아지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 좋아한다 라고 하는 서술어, 즉 3개의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문장 성분은 나, 강아지 라고 하는 명사, 좋아한다 라고 하는 동사, 는, 를 이라고 하는 조사가
그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말소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 좋아한다 라고 하는 서술어는 좋아한다 라고 하는 각각의 말소리가 합쳐진 것이잖아요. 이것, 즉 이 단원에서는 우리말을 만드는 가장 기본 재료인 우리말의 말소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말소리의 기본 단위인 의문의 개념. 다음으로 우리말에서 이런 말소리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연이 그러하듯이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한 우리말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요. 방금 발음할 때 여기에 히읗이 발음이 되었나요? 좋아하다 이렇게요. 그렇지 않죠? 이처럼 우리말의 말소리는 상황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의문의 변동 양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의 첫 번째 개념인데요. 의문을 알아보기 전에 의문보다 큰 말소리의 단위로 음절이 있습니다. 자, 음절이란 개념을 볼게요. 한 덩어리를 이루어 끊어 읽을 수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강아지라는 단어를 보죠. 강아지는 몇 개의 소리로 끊어 읽어지나요? 강과 아가 끊어 읽어지나요? 그렇죠. 강아지는 강, 아, 지 이렇게 세 개의 소리로 끊어 읽어지고 이들은 각각 한 덩어리의 소리를 이루어 더 이상 끊어 읽어지지 않습니다. 즉 강아지는 세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의문은 이거보다 더 작은 말소리의 단위로서 음절을 이루는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절을 천천히 발음해 보죠. 몇 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나요? 강. 그렇죠. 강은 천천히 발음해 보면 앞에 그 소리가 오고 그 다음에 아 소리가 오고 마지막에 응 하는 받침 소리가 오죠. 그앙 이처럼 세 개의 말소리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아, 이 세 개의 소리는 더 이상 쪼개지나요? 그렇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죠. 즉,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절은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세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아, 앙 이들을 각각을 뭐라고 부르죠? 기억, 그 다음 느, 드, 르, 아, 야, 어, 여 얘네들. 그렇죠. 얘네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자음이라고 부르고요. 아야, 어여 이것들을 모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글씨를 쓰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음절을 이룬다는 것을. 강, 감, 공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의문이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말한다면 뭐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자음과 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자음과 모음 외에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뒤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일단 좀 쉽게 말해서 의문이란 자음과 모음이다 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머릿속에 좀 떠올리기가 쉬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 음절 강은
몇 개의 음은? 그렇죠. 세 개의 음은, 즉 세 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소리로 뭐가 오나요? 그렇죠. 자음, 기역이 오고, 가운데 소리로 뭐가 오나요? 모음, 아가 오고, 끝소리로 자음, 이응이 옵니다. 자, 이처럼 한 음절에서 맨 처음에 오는 자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초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음절을 구성하는 하나의 모음을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음절에서 마지막에 오는 자음을 종성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가 되겠죠. 네. 그럼 다른 말로 한번 연습해 보죠. 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절은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초성 무엇? 그렇죠. 초성 비읍. 다음 중성 무엇? 중성 오. 밑으로 종성 무엇? 종송 그 기역. 이 세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강아지의 다른 음절로 또 더 연습해 볼까요? 자, 강아지의 아라고 하는 음절은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종성은 있어요, 없어요? 종성은 보이지가 않네요. 종성은 없고, 초성, 이응, 중성, 아, 이렇게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자, 아쉽지만 아닙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여기에서 확실히 알아두고 갈게요. 아의 초성 자리에 있는 이 이응은 자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아닙니다. 발음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와 아가 발음이 다른가요? 아, 똑같아요. 영어 발음 기호로 써보면 더 확실한데요. 이 아를 영어 발음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쓰나요?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쓰나요? 몇 개의 문자로 써지나요? 알파벳, 그렇죠. A, 하나로 써지죠. 즉, 이 아는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볼까요? 여기에 소리가 안 나니까 얘를 그냥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그냥 강아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의문의 개수가 확 보이니까. 네. 자, 그런데 이런 표기법은, 자, 우리 물론 이제 눈으로 지금 보기에도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와 관련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만드실 때 외국의 서적들을 두루 읽고 그리고 우리 말소리를 연구한 끝에 우리말의 한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 글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기 쉽도록 한 음절을 이루는 음운들을 모아 쓰도록 표기 규칙을 정했습니다. 즉, 강아지를 자음음을 그냥 쭉 나열해서 강, 아, 지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강, 아, 지 이렇게 음절을 한 음절씩 묶어서 표기하도록 만든 것이죠. 따라서 초성의 소리값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쓰는 것은 음절별로 모아 씀으로써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가 가죠? 즉 이거 다 이렇게 얘네 둘을 합쳐서 쓰고 얘만 쓰기에는 모아 쓰기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요것을 이제 앞에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의문의 개념 첫 번째 얘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말에서
끊어 읽을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음절이라 했고요. 음절을 이루는 요소들이 바로 뭐다? 최소 요소들이 바로 음운이다.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자음과 모음이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음운의 정리였습니다. 예. 자, 음운의 개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음운의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요. 즉, 음운이란 음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로서 뭐랑 뭐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음과 모음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문법적인 개념 정의를 말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음운이란 시작 말의 뜻을 구분하는 말의 최소 단위이다.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음운이란 시작 말의 뜻을 구분하는 말의 최소 단위이다. 네. 두 번 읽었는데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요거를 좀 쉬운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한 단어에서 음운이 달라지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한 단어에서 음운이 달라지면 다른 단어로 인식된다. 영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pra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기도하다 라는 뜻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음 하나를 바꿔볼게요. 이 R을 비슷한 소리 뭐 있나요? 그렇죠. L로 바꿔볼게요. play. play. 어때요? 소리는 비슷한데 이 하나의 자음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런데 단어가 어떻게 돼요? 아주 전혀 다른 단어가 되죠. play, 놀다. 아이쿠. 네. 놀다. 네. 이렇게요. 자, 이처럼 말의 뜻이 구별이 되는, 말의 뜻을 구별시키는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부르고요. 자음과 모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은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초성이 뭐죠? 그렇죠. 초성, 비읍. 중성은요? 네, 우고요. 종성은 리을이죠. 자, 이 음운이 교체되면 다른 단어가 된다는데요. 한번 볼까요? 불의 초성 비읍을 다른 자음으로 바꿔보죠. 이 자리에 비읍 대신 기억을 넣으면 굴이 되고요. 비읍 대신 미음을 넣으면 물이 되고요. 비읍 대신 이번엔 디귿을 넣으면 둘이 되죠. 어때요? 굴, 물, 둘. 불과 다른 단어들이죠. 즉, 이 말소리들은 각각 다른 음운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중성 우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우를 오로 바꾸면 볼이 되고요. 우를 아로 바꾸면 발이 되고요. 우를 어로 바꾸면 벌이 되죠. 즉, 이 우, 오, 아, 어와 같은 이 말소리들은 각각의 다른 음운으로서 단어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엔 불의 종성, 리을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죠. 볼이 아니라, 네, 불에서 리을 대신에, 그렇죠. 기억을 넣으면 붓,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오는 자음들이 달라지자 단어가 다른 뜻이 되죠. 네. 아까 영어에서 확인한 것처럼 말에서 자음과 모음이 바뀌니까 다른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자음과 모음이 우리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는 음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음운의 이제 두 번째 뜻을 얘기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음운의 세 번째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운의 세 번째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내용 정리해 보죠. 자, 음운은 쉽게 뭐다? 그렇죠. 음절을 구성하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뭐랑 뭐? 그렇죠. 자음과 모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은 어떤 역할을 해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해서 의문의 개념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 의문, 즉 자음과 모음은 언어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어의 의문, 즉 영어의 자음과 모음은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다르죠. 영어 알파벳과 우리말 자음 모음, 그것부터 다르죠. 즉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요, 의문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소리의 차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 사용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체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영어에서 프 소리와 프 소리는 다른 의문인가요? 그렇죠. 이 P와 F라고 하는 알파벳이 각각 존재하는 걸로서 알 수 있듯이 영어에서는 다른 의문이에요. 단어로 예로 들어볼게요. 풀과 풀, 이 프 소리와 프 소리 둘 중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어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말은 달라요. 우리말에서 프 소리와 프 소리는 다른 의문인가요? 영어 알파벳은 프와 프가 글자로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각각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고 하나의 글자밖에 없죠. 비슷한 소리로. 네, 피읍 소리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단어로 예를 들어보죠. 풀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풀을 여러분 풀로 발음하느냐 풀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나요? 야, 마당에 풀이 무성해. 야, 마당에 풀이 무성해. 뭔가 뒤에 게 좀 더 재미있는 느낌은 들지만 우리는 풀과 풀을 다른 단어로 생각하지 않죠. 즉,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프와 프가 각각 다른 의문이 아니라 같은 의문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즉,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문의 체계가 언어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이 개념 이해가 가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요 하나의 예만으로는 여러분이 좀 확실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과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까 앞서 알파벳 얘기했었는데 영어 알파벳 보면 우리말과 굉장히 다른 자음 모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리로스쿨의 과제 방에서 하면 되고요. 우리말과 다른 영어 의문을 한 개 이상 찾아보시고 단어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의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의문의 개념을 좀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의문은 무엇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했죠? 그렇죠. 음절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의문 음절이 뭐해서 단어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랑 뭐다? 그렇죠. 자음과 모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의문은 뭐다? 뭐를 구분한다? 그렇죠. 말의 뜻을 구분하는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자음과 모음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의문의 개념과 관련해서 의문은 언어마다 다르다 같다? 그렇죠. 언어마다 다르다. 그래서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추상적인 체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모두 이제 의문의 개념과 관련된 이제 설명들인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요게 되겠어요.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분하는 말의 최소 단위이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모두 포괄하며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뭐냐 그 개념을 말해봐라 했을 때 뭐 쉽게 말해서 뭐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 모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언어마다 달라요 이런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말의 뜻을 구분하는 말의 최소 단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문이 먼저 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상 의문의 이제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얘기한 리로스쿨에 제시된 탐구활동 과제를 포함해서 강의 아래에 있는 과제들을 그 제목에 써 있는 기간까지 모두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출석이 인정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